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지난 6일 영상과 커뮤니티를 통해 미리 말씀드렸듯 각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새롭게 지역 분석 로테이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광역시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지방 부동산 투기꾼들의 아이돌이 되어버린 대전, 대구, 광주와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투기의 성지 세종시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작년의 대대광은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주변 수요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구도심 개발로 인한 신축단지 및 청약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며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었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금방 원위치로 돌아가는 곳도 있고 아직도 집값 담합으로 버티는 곳도 있으며 다시 호도하여 오르는 곳도 있었죠. 작년 상반기 낮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으나 하반기 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호도로 연간 청약 경쟁률이 리먼 사태 이후로 최고로 올랐던 서울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28.03대 1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대전의 경우 총 4,617가구 모집에 25만 6,053명이 청약해 55.46대 1로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세종시가 42.13대 1로 광주가 39.1대 1로 서울을 능가하였고 대구는 20.6대 1로 서울 못지않은 높은 인기를 보이죠. 대대광의 경우 규제도 비교적 적었기에 구도심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는 물론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실수요까지 몰리며 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런 청약 돌풍으로 미분양에 대한 건설사들의 걱정이 없어지자 한번 찍어줬다 하면 그 단지의 거래가가 빠슝 하고 올라가는 모 스타 강사를 비롯해 많은 스타 강사들이 대대광의 장점을 홍보하면서 인근 매매 가격을 올리는 점을 이용해 분양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 재작년 7월 기준 제곱미터당 294만원이었던 광주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7월 375만원으로 1년 만에 27.8%나 오르며 서울을 능가하였고 같은 기간 대전은 18.3%, 대구는 15.7%나 상승하며 서울 못지않은 상승률을 보였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건설사들이 마음껏 배를 불려가며 계속 분양가를 올리자 다시 이를 핑계로 매매가를 올리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실수요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이를 잡기 위해 작년 7월 허구에서는 대구 중구와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대전 서구 유성구 6곳을 고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역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지난해 6.82%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인 대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대대광인 대구, 광주보다 1년가량 늦게 상승하기 시작한 대전은 작년까지도 폭발적인 매수 심리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작년 7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지난 6월 원천동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 기대감으로 인해 유성구의 가격이 오르면서 생긴 일로 보이는데요. 특히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6월 2억 3천가량에서 11월 2억 8,900까지 급격히 올랐으니까요. 전세 매매 차이가 3천만원대였던 저렴한 갭을 이용하여 외지인 투기 수요들이 유입되면서 추격 매수가 붙어 가격이 급격히 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데요. 왜냐면 12월이 되자 엑스포 아파트를 비롯해 인근 단지들도 이 추세가 금방 꺾이며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실거래 가격도 소폭 떨어지는 중이니까요. 재작년부터 스타 강사들이 찍어줄 정도로 핵심 위치인 둔산동 쪽으로 가보면 둔산 크로바 전용 114제곱미터는 작년 5월부터 다시 거래량이 생겨나며 가격 역시 8억 3천에서 12월에 11억 1,300으로 급격히 상승하는데요. 여기에 호가는 더욱 심각하게도 13억까지 나와 있죠. 전세 역시 5억 중반대를 유지하다 12월 5억 9천, 올해 1월 6억 6천에 거래되며 전세 호가 역시 8억에 나왔고요. 청약 시장으로 가보면
도안 신도시가 있는 서구의 청약 경쟁률이 제일 높았는데요. 작년 3월 대전 도안 아이파크 1단지 56.6대1을 시작으로 2단지 86.4대1, 목동 더샵 리슈빌 148.2대1, 도마 이편한 세상 포레나 78.6대1 등 과열된 청약 시장이 나타났죠. 상대적으로 신축이 부족한 대전의 상황과 짧은 전매 기간을 이용해 분양권 투기로 프리미엄을 벌기 위한 투기 수요들이 3개월이라는 짧은 거주자 우선 공급의 여건을 맞추고 초창기에 많이 유입된 것으로 예상되네요. 전매 제한이 풀린 아이파크시티 1단지 전용파 14제곱미터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5억 1천만원 정도였으나 작년 12월 이미 억대 프리미엄을 붙이며 투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지역 역시 종전 서구 유성구에서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죠. 하지만 이보다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여 전매 제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에 가장 많은 거품이 낀 지역이라 규제 지역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지정되어 전매 제한 및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들어가면 투기 수요들의 매수 심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유입이 감소될 것이며 이때부터는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작년 11월까지 대전에서만 약 12,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된 인근 세종시는 어떨까요? 9.13 대책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띠며 매매 가격 지수는 작년 9월 97.8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11월까지 보합세를 띠더니 12월에는 98.8로 급격히 상승하며 3주 만에 세종의 이상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매매가의 경우 공급 물량 감소와 함께 대전의 매매 시장이 슬슬 끝물이 되어가며 폭탄 돌리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미리 빠져나온 투기 수요들이 다시 세종으로 선회하며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전세의 경우 입주 2년차 단지들의 재계약 및 이사철 수요에 영향이 크고요. 특히 세종 정부청사와 직주 근접하고 BRT 접근이 쉬운 1생활권과 인프라가 갖춰진 2생활권의 거래량이 늘어나며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가제 5단지 현대 엠코타운은 작년 9월 2억 7,700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1월 3억으로 2천만원 이상 올랐으며 현재 호가는 이보다 더 높은 최고 3억 5천에 나와 있네요. 전세 역시 1,500만원가량 오르며 호가는 1억 9천까지 나왔고요. 도렛마을 10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같은 기간 매매가는 4억 5천9백에서 12월 5억 2천6백으로 몇 달 만에 6, 7천가량의 거품이 끼면서 호가가 6억까지 올랐지만 전세는 2억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주간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11월부터 조금씩 상승하다 12, 16 정책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폭이 올라가는데요. 이번 정책이 고가와 초고가를 중심으로 들어간 만큼 9억 이상이 거의 없는 세종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다는 느낌으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같은 날 청와대 참모진에게 6개월 이내 집을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들의 매물 또는 눈치를 보는 타 공무원들의 매물이 거래되며 지수상으로 높아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인근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결과 세종시가 규제 해제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암암리에 돌았으며 이로 인해 투기 수요들이 유입되면서 올랐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가격을 띄워버리면 해제될 것도 오히려 안 시켜주겠네요. 다른 규제 지역보다 덜할 뿐이지 오히려 규제는 늘어난 상황이라 이 현상이 오래 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작년 초 하락세를 보였던 대구는 어떨까요? 매매 가격 지수는 작년 1월 103.4에서 8월에 102.7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며 12월에는 103.2까지 올라가는데요. 7월에 외지인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투기 수요들이 유입되어 다시 한번 대구의 아파트 시장을 훑고 지나갔기 때문에 또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버머 SK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작년 7월 9억 3천에서
8월에는 8억 8천 정도까지 하락했으나 10월부터 다시 오르며 12월에는 9억 4천5백 정도까지 상승했고 호가는 더 높은 10억 5천까지 내놓은 상황이고요. 버머 화산 샬레 역시 매매가가 6억 후반에서 7억 중후반까지 상승했고 호가는 적게는 9억 천에서 높게는 9억 6천까지 부르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세가 역시 하반기부터 급격히 오르며 5억 2천5백까지 1억가량 상승하면서 호가 역시 5, 6억으로 나오는 등 다같이 호가 담합으로 가격 띄우기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청약시장으로 가보면 대구의 분양시장은 3년 연속 2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6년과 2017년 2년간 도합 13,000여 가구의 적은 공급만이 있었기에 작년까지는 무리 없이 많은 공급을 소화하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지만 올해까지 과연 이 추세가 이어질까요? 특히 그간 대구의 아파트 시장을 선도하던 수성구, 중구 등의 분양 물량이 많아 과잉 공급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 광주와는 다르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다주택 투기 수요들이 대출을 받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고요. 작년까지는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높은 청약 경쟁률을 맛봤지만 한번 하락세를 겪었던 대구라 공급 과잉 시장에서 청약과 매매 시장을 동시에 잡고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이네요. 광주의 경우 이미 투기가 훑고 지나간 후유증이 나오며 핵심 지역인 봉선동의 거래량과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1, 2억가량 하락했으며 거래량은 절반을 찍었다고 하죠. 광주 봉선너실 2단지 전용 155제곱미터의 경우 3월 11억 7천 이후 11월의 경매로 10억 7천에 거래된 곳 말고는 거래가 없었는데요. 아직도 당시 스타 강사의 찍어주기와 인근에서 투기로 들어온 수요들이 높은 가격에 한번 물린 후 버티면서 호가를 13억에서 14억으로 내놓으니 팔릴 리가 없죠. 전세는 지난 8월 5억에서 10월 6억 5천으로 1억 이상 올랐는데요. 이 역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보다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 전세가를 높여서 편법 대출까지 받아서 유지하는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한국 아델리움 3차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역시 작년부터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마찬가지로 현재 호가는 더 높은 8억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작년 8월 3억 3천에서 11월 5억으로 급등했고 이후 4억대 중후반 거래들이 줄을 잇는데요. 조금 9억이지만 인근 50평대의 남양휴튼도 5억이면 충분히 전세 거래가 가능한데 나름 광주의 학군 지역에 이사철을 앞두고 있더라도 기이할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인근 전세 매물이 희귀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다고 느껴지며 이 역시 매매가 방어를 위한 고가의 전세 거래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이에 비해 아직도 분양 가격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전년 대비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광주시에서 시내 전역을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청약시장으로 이동해버린 투기 수요들로 지난 9월에는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가 88대1, 11월에는 무등산 자이엔 어울림이 108대1로 분양을 마치며 임금보다 고분양가임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일 정도니까요. 이는 투기 수요가 이제는 짧은 전매 기간을 이용해 분양권 투기로 이동했다는 소리이며 앞에서 말했듯 규제 지역으로 바꿔 전매 제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는 앞으로 5년간 지금보다 10배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실거주들이 급한 마음으로 비싸게 분양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투기 수요들끼리 폭탄 돌리기를 하며 시세를 올려봤자 결국 과잉 공급으로 인해 누구 하나는 큰 피를 보며 싸게 매물을 내놓겠죠. 청약 경쟁률만 보고 추세를 잘못 이해해 급하게 분양받으면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게 사고 청약 기회는 기회대로 날리면서 더 좋은 집을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광은 비규제 지방 대도시라는 이미지로 많은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며 거품이 끼었고, 먼저 거품이 빠지는 광주의 사례를 보면 나머지 두 지역 역시 그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이 심해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으며 아직도 넉넉한 아파트 공급까지 예정되어 있기에 투기 수요들의 매수 심리 외에 실제 더 오를 만한 요소는 없으니까요. 다만 투기 수요들이 버티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게 되면 가격 하락세가 오는 것이 더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들을 위해 투기 수요들의 유입을 막는 더욱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결국 규제 지역으로 언제부터 지정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지정하게 되면 반대 여론을 만들 수 있어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총선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잡기 위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세 하락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미 규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세종의 경우 지금 반짝 상승하는 것일 뿐 하락세는 더 빨리 나타날 것이고요. 정부와 싸우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음에도 부동산만은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하지만 패배는 시간 문제일 뿐 이미 거품이 꺼질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대대광과 세종은 조만간 거품이 걷히며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